이곳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문화예술공간 뮤지엄산입니다. 뮤지엄산은 스페이스, 아트, 네이처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뮤지엄산은 해발 275m 산 정상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환경일체형 건축물로 지어졌습니다. 뮤지엄산의 전체 관람거리는 약 2.1km이며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웰컴 센터는 관람의 시작점으로 이곳에서 입장권을 발권한 후 관람을 시작합니다. 웰컴 센터를 나서면 가장 먼저 조각정원과 플라워 가든을 만나게 됩니다. 야외 조각정원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웰컴 센터를 나오면 정면으로 보이는 4m 높이의 이 조형물은 초록 노랑 수녀라는 작품입니다. 청동으로 주조된 것이지만 작은 크기의 석회암 모형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론디노네는 아름다움과 사유의 대상으로 자연 속을 탐구하고 감상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은 조지 시걸이 만든 두 벤치 위의 연인입니다. 그의 조각은 대도시의 대중을 작품으로 제작해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치 순간 포착된 스냅 사진의 한 장면처럼 두 남녀의 일상적인 모습을 정지된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두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연인을 순백색으로 연출하여 감상자가 자유롭게 개입하여 유쾌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오기스트 르누와르가 제작한 빨래하는 여인입니다. 르누와르는 윤기가 흐르는 듯한 피부 표현이 일품인 인물화가로 유명합니다. 빨래하는 여인은 빨래하기 위해서 반쯤 주저앉았고 불분명한 윤곽선과 물 흐르는 듯한 표현 방식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루이스 네벨슨이 만든 밤의 장막입니다. 밤의 장막은 버려진 나무 토막, 책상과 의자 부품, 상자 등을 재구성해 스틸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네벨슨은 어두운 꿈의 세계를 암시하기 위해 광택이 나지 않는 검정색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엘 사피로가 제작한 이름을 붙이지 않은 청동 작품입니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으나 걷거나 뛰거나 춤추는 인체의 움직임을 정지된 동작으로 포착한 작품입니다. 푸른 잔디밭 위에 있는 이 작품은 마크 디 수베로가 제작한 제라드 멀리 호킨스를 위하여입니다. 마크 디 수베로는 크레인을 조각 작업에 사용한 최초의 조각가였습니다. 포 제럴드 매늘리 호킨스는 시인 제랄드 멜리 호킨스의 황조롱이 새라는 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입니다. 이 조각은 바람에 의해 상부가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의 일종으로 새가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건축물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빛의 공간입니다. 빛의 공간에서는 십자 모양으로 조각된 빛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빛의 공간은 플라톤 입체를 모티브로 네모와 동그라미, 정과 동, 긴장과 개방처럼 빛의 대칭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라워 가든은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며 특히 80만 주의 페랭이 꽃이 유명합니다. 플라워 가든을 지나면 자작나무 숲이 이어집니다. 워터 가든은 잔잔한 수면이 하늘과 주변의 숲을 그대로 담아내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워터가든의 연못 중앙에 설치된 이 구조물은 알렉산더 리버만이 만든 아치 웨이입니다. 붉은 원기둥들이 연못 위에서 솟아나 아치를 이루며 마치 사찰의 일주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치 웨이에서는 물 위에 떠있는 듯한 뮤지엄산의 본관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워터가든은 물과 건축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이 무척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의 작품 사진과 인생사진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물에 비치는 건축물의 모습은 물을 거울처럼 활용하여 건물을 강조하는 안도 타다오 건축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소통을 위한 단절이라는 뮤지엄산의 슬로건처럼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예술 속에서 온전한 휴식과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건물 한 동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실내와 야외를 직접 걸으며 관람하도록 동선이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건물의 외부는 파주에서 채취한 파주석을 쌓아 만들었고 내부에는 안도 타다오의 시그니처인 노출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삼각, 사각, 원형 등 기하학적 공간을 활용해 대지와 하늘, 사람을 연결하고자 하는 건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카페 건물은 노출 콘크리트와 통유리가 어우러져 간결하면서도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카페 내부와 동선 곳곳에는 빛이 스며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워터가든과 연결되어 있는 카페 테라스는 자연과 건축,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카페 테라스 역시 워터가든에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는 꽃피고 단풍지는 봄, 가을은 물론 사계절 변화하는 수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눈이 내린 날에는 더욱 몽환적이고 운치 있는 풍경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물 아래에는 충남 서산의 해미석이 깔려 있어 수면을 더욱 고요하고 깊어 보이게 합니다. 카페 테라스에서는 푸른 산과 숲이 어우러진 탁 트인 자연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뮤지엄산의 카페와 카페 테라스는 건축과 자연이 빚어내는 풍경, 그리고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하나의 거대한 예술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뮤지엄 본관은 종이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뮤지엄사는 한솔그룹의 고 이인희 고문이 40여 년간 수집한 청조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1997년에 설립된 종이박물관이 그 시초이며 2005년부터 뮤지엄산의 설립이 추진되어 2013년에 미술관과 통합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종이박물관의 페이퍼 갤러리 1은 종이를 만나다라는 주제의 전시실입니다. 종이 이전의 글쓰기 재료에서부터 종이의 탄생과 서양으로의 전파, 재질 기술의 발전, 그리고 우리의 한지 제작 기술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품다라는 주제로 꾸며진 페이퍼 갤러리 2는 지승, 지장, 지호, 전지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종이 공예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섬세하게 표현한 선조들의 미적 감각과 종이의 실용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종이의 뜻을 담다라는 주제의 페이퍼 갤러리 3에서는 뮤지엄산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 전적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종이로 남겨진 선조들의 사상과 정신을 살펴봄으로써 의미 전달 매체로서의 종이의 역할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페이퍼 갤러리 4에 있는 바람, 더 브리즈는 종이와 잉크의 친밀성의 의미를 보여주는 미디어 설치 작품입니다. 서로 얽혀있는 종이들은 섬유를 함께 연결함으로써 종이를 만드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남준 작가의 커뮤니케이션 타워라는 작품으로 높이가 무려 5.2m에 달합니다. TV가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백남준의 TV 작업은 관객과 소통의 확장을 강조합니다. 백남준의 타워는 마치 테크놀로지가 가미된 현대판 성황당 돌탑과 같아 보입니다. 작품의 표면을 보면 여러 나라의 가면이 걸려 있는데 이는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대화하는 현대인의 얼굴을 표현한 것입니다. 20세기 건축가들은 새로운 재료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의자 디자인은 미적 혁신뿐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르 코르비지에는 강철관과 가죽으로, 핀란드 출신의 알바 일토는 자작나무 소재만으로 의자를 디자인했습니다. 찰스 임스 부부는 섬유유리를 사출 성형한 의자를, 프랭크 게리는 골판지를 압축 성형한 종이 의자를 디자인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종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술관 갤러리 3에 있는 이 작품은 궤도의 영역을 의미하는 오비필드 2입니다.
오비필드2는 수십 개의 스틸 원형 구조물로 이루어진 설치 작품으로 전시장의 직선형 구조와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전시장 안에서 이 원형의 구조물은 공간 사이사이를 이동하는 관객의 참여를 통해 비로소 예술작품으로 거듭납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몸을 기울이고 뒤틀며 작품을 탐색해 나가는 관객의 움직임도 작품의 일부가 되는 공간입니다. 미술관 입구에 있는 삼각코트는 건축가에 의해 기획된 무의 공간이자 사람인을 상징합니다. 삼각코트는 사각의 대지와 삼각의 하늘을 연결해주는 공간입니다. 특히 이곳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노출 콘크리트와 빛을 활용한 미니멀한 건축 양식의 대가로서 자연과 하나 되는 건축을 추구하는 그의 철학을 뮤지엄산에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그의 건축물은 제주도의 지니어스 로사이, 본태 박물관 등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관을 나오면 스톤 가든을 만나게 됩니다. 스톤 가든 입구에 있는 이 초록사과 조형물은 안도 타다오의 작품입니다. 이 사과는 그의 건축 전시, 청춘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영원한 청춘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푸른색의 사과 모양은 그가 청춘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하는 모티브입니다. 스톤 가든은 본관을 지나 제임스 터렐관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며 안도의 건축 예술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스톤 가든은 신라 고분을 닮은 9개의 둥근 스톤 마운드, 즉 돌무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톤 마운드 사이로 나 있는 부드러운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조각품도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경주의 대릉원을 옮겨놓은 듯 미국적이면서도 신비로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스톤 가든 또한 울창한 나무와 자연 그대로의 지형 속에 돌 조형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개념주의 미술가인 베르나르 브네가 만든 부정형의 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은 무겁거나 딱딱하지 않은 철의 부드러움을 공간에 그리면서 조각과 드로잉의 경계를 허뭅니다. 부정형의 선은 작품 스스로 무한히 확장하는 열린 조형성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현대 조각가인 헨리 무어는 단순하게 묘사된 인체 조각품 누워있는 인체를 통해 도시 생활에 지친 관람객에게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성의 풍만한 볼륨감과 곡선미를 느낄 수 있고 감상자의 위치에 따라 느낌이 다양해지는 특별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영국의 조각가인 안소니 카로의 사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안소니 카로는 작품의 좌대를 없애 감상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현대적이며 도전적인 예술가입니다. 이 조형물은 프랑스의 세자르 발다치나가 만든 빌르타네즈의 사람이라는 작품으로 1950년대 날개 달린 인물상 중 하나입니다. 볼트와 너트, 철근, 프로펠러 등을 섞어 인간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고철판을 용접한 거대한 날개가 불균형의 아름다움을 완성하였으며 조각 바깥으로 미적 공간성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니멀 아트의 선구자로 1960, 70년대를 대표하는 조각가인 토니 스미스는 사각과 팔각의 단순하고 기하학적 입방체를 조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 행복한 나날들의 극중 인물 윌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제임스 터렐관은 뮤지엄산의 핵심 관람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스톤 가든 지하에 있는 제임스 터렐관은 빛과 공간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가 제임스 터렐의 작품 5점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 전시장입니다. 빛을 활용한 작품들을 통해 특별하고도 인상적인 시각적 착시와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예술을 통해 무한한 공간감을 느끼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빛을 이용해 공간을 창조하는 그의 빛과 공간의 작품들은 저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오늘 방문한 뮤지엄산은 슬로건 그대로 자연과 예술, 그리고 사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뮤지엄 산에 오시면 무엇보다도 건축물 그 자체를 감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출 콘크리트와 단순한 선의 미학, 빛과 그림자를 절묘하게 활용한 공간 구성은 작품 감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뮤지엄산은 예술이 삶의 일부가 되는 순간을 느끼게 해주었던 감동적인 장소였습니다.